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대 조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공대 공부 과연 어디까지 외워야 될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친구들이 카톡방에서 많은 질문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뭐 수석하는 선배가 그 교수님의 말을 딸딸딸딸 다 외웠다고 하는데 과연 난 어떻게 외워야 되는가요? 저게 맞는 공부 방법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신문 기사에서 서울대학교 최우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비법이 막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막 아무 얘기도 없고 맨날 교수님 말을 누가 더 잘 받아 적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학점이 갈린다고 하는 기사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막 아이패드로 다 녹음하면서 교수님 말을 다 한다 토시한 거 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싹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야, 나 어이가 없다. 내가 지금 너 이 얘기하려고 네 영상을 틀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두 번째, 그 모든 걸 토시하나 틀리자고 노트북에 적는 거는 문과 친구들입니다. 절대 공대에서 수석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이 진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단 하나의 공부 방법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한 개는 제 공부 방법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외워야 할지와 무엇을 외우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요, 고등학교 때 외우는 게 싫어서 공대로 온 친구들, 그리고 외우는 거 정말 못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세요. 한번 보자마자 다 외워지는 친구한테 굳이 외워진 거를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외워야 할 내용은 한 시험 범위 내에서 20줄 이내로 줄이세요. 그게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를 시험장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그걸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게 외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큰 물리적인 의미를 놓치거나 더 기출문제나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확장을 가져가야 될 시간을 좁은 곳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외워야 될 부분에서 제외를 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항함수의 적분, 부정적분 공식에 대해서 외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게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까지 확장돼서 적용이 되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공식까지 따로 또 외워져야 할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식에 대해서 한 개를 외우면 나머지는 파생적으로 응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요런 것들 각각 외우지 말라는 거죠. 딱 요런 걸 외우고 그 다음에 파생된다 라는 파생되는 그 느낌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 공식을 한 개 한 개씩 막 연습장에서 쓰면서 막 영어 본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적용까지 안 시켜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 하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수업 시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수업 시간 하는 거를 전체를 다 열심히 듣는 건 맞는데 다 받아 적지 마세요. 다 받아 적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씹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나서 한 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럴 거예요. 뭐하러 수업 들어가고 뭐하러 적었어요. 이전 학기에 그 교수님 가르쳤던 선배님들 노트 그냥 한 10년치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수업 안 들어가고 그걸로 요약문 노트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수업에 일단 들어갔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 대가랑 단둘이는 아니지.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반드시 예습을 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도 되고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조차 모든 걸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해가 간 그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교수님 근데 그거 설명 안 해. 질문 딱 던진 다음에 교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된 그 부분이나 그런 걸 적는 거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지 교수님이 말하는 거를 막 무슨 뭐 얼얼얼얼얼얼 그거를 막 마침표까지 찍어가면서 하면은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나중에 엄마가 야 너는 등록금을 줬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니? 라고 말하면 아 나 다 적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거 어떡해? 라고 반박을 하기 위한 핑계를 삼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진정 성적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시 변화와 시 불변식이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적고 그 공식을 싹 다 적는 거 그거 다 책에 있어요. 굳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걸 노트에 한 번 더 적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 그 행간의 의미를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책에다 적으면 또 더러워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적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노트들은 다 다시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수업 시간에 필기는 웬만하면 절대 책에다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프랙티컬 MPF에 대해서 교수님이 회로도를 강조했다라는 걸 적으라는 거지. 막 프랙티컬 OPMF의 회로들을 교수님이 칠판에 그린다고 그걸 똑같이 막 노트에 그리고 막 마이너스 플러스 막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 오타나는 순간 여러분들 멘붕 와가지고 그거 잘못 적은 필기 때문에 시험까지 망치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다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예습하라 그랬잖아요. 예습한 친구는 이거 인터넷에 없는지 있는지 책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교수님이 칠판에 열심히 적으면 딱 팔짱 끼고 우리 교수님 삼각형이 오늘은 각이 살아있네. 이러고 딱 본 다음에 회로도가 강조됐다. 아니면 교수님이 시험에 이거 안 나온다고 했다 한 그 멘트를 이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주든지 별표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효율적인 수업 시간을 들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칠판을 암기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런 건 외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복습 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공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외우세요. 물리적인 의미라는 거 어떤 거? 제가 맥스웰 방정식 쉬운 일반 물리 강의에서 말한 거 있죠. 맥스웰 방정식이 뭐야? 라고 누가 물은다면 전기장에 대한 법칙 2개, 자기장에 대한 법칙 2개.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구성돼 있어? 그럼 가우스의 전기장 법칙, 가우스의 자기장 법칙, 뭐 페르데의 법칙, 앙페르 법칙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 내 디테일하게 막 적분하고 어쩌고저쩌고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자기장이 하면은 뭐 유도 전류가 생긴다, 뭐 전류가 어떻게 하면 뭐 유도 전기장이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으로 물리적인 의미로 외우라는 거예요. 수식이 전기가 길어가지고 안 헤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 헤어지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고 안 헤어지는 부분만 싹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써도 안 헤어지는 그럴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요. 요런 거를 절대 지금 단계에서 시도하면서 외우지 말고 이게 안 헤어진다 라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두 번째 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팁에서는 외워야 하는 내용만 적어놓은 수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어요. 듣고 나서 절대 안 잃어버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는 MA, V는 IR.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대생이고 이과생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1 더하기 1은 2 까먹어요? 100년을 안 써도 이건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굳이 적어놓느라 노트에 여백을 낭비하지 말고 노트가 계층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죽어도 안 헤어지는 그런 내가 외워야 하는 그런 내용만 적어놓은 노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막 노트에다가 친구들이 이래요. 선생님 제가 인강을 1시간짜리 들으면요. 일시정지하면서 들으면 인강을 2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그거를 제가 노트 정리까지 하다 보면은 뭐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제가 방학 때 이거를 다음 학기 들을 거 빠르게 끝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 과목도 끝내기 버겁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노트 정리할 때 완벽하게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럴바에야 교과서 보지. 교과서는 프린트도 있고 그림도 이쁘게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그럼 나의 노트는 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런 핵심 팁, 이런 꼭 외워야 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만 적혀져 있는 요약 노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요약 노트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요. 전제가 그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 있는 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100줄을 못 외우니까 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외워야 하는데 그런 놈들만 적어져 있는 놈들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1분 전에 샥 보고 딱 한 다음에 시험지 나눠주면 거기다가 탁 쓰는 용도로 그 한 적어도 1분은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장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적어도 1분은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1분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놈을 노트에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당 한 시험 범위 내에서 저는 요 노트라고 하면은 적어도 20줄이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천재는 뭐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그러죠. 그럼 천재이고 노력까지 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본 놈은 무조건 가장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놈이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금 전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시험에 나올 것 같고 굉장히 유효한 놈으로 압축시켜서 적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겠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적었던 노트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제가 4학년 때 적었던 내용인데 이것들이 어떤 걸 적어놨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 내용별로 빈출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몇 년도 나왔고 어떤 건 몇 년도 나와서 가장 빈출이 높았던 놈들부터 1번부터 40 몇 번까지 쭈르륵 우선순위를 통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외우기 시작했죠. 근데 물론 다 못 외우죠. 열심히 공부하면 외우지만 결국 다 못 외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또 줄여서 결국 1번부터 40 몇 번째 중에서 내가 머릿속에 한두 번 읽으면은 내용이 외워지는 거가 있고 안 외워지는 놈이 있죠. 그럼 안 외워지는 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시험 전에 바로 보고 들어갈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쳐놨던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딱히 막 엄청나게 기호가 이쁠 필요 없고 수식이 있을 필요 없고요. 그냥 문장 형태여도 되고 화살표, 구문 이런 거 자기가 보기 쉬운 형태로 놓되 단 그것 안에서 계층은 있도록 해주세요. 몇 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 뭐의 어떤 특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디부터 보지가 아니라 딱딱딱 이렇게 구조가 나올 수 있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요렇게 많은데 요거가 제가 아까 말했죠. 1분 동안 기억할 놈을 적어 놓으라고.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게 1분 동안 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 세 번째. 노트를 계층화해야 됩니다. 일단 레벨 1 노트가 있고 레벨 2 노트가 있습니다. 레벨 1과 레벨 2가 레벨 1의 귀퉁이에 레벨 2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 레벨 1 같은 건요. 대충 얼추 문장만 맞으면 되는 그런 느낌인 놈입니다. 이런 느낌인 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적인 특징에 대한 어떤 특성,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뭐 인터럽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프로세스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레벨 1에 해당하는 거고요. 레벨 2 같은 거는 맨날 이 선생님 기출문제 나와. 일반물리에서 전자기학, 일반물리 2에서 기말고사에 맥스웰 방정식 4개를 쓰시오. 같은 문제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레벨 2.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는데 수식이 복잡해서 안 외워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층화를 나눠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져도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번부터 40 몇 번까지 이래야 되는데 레벨 2 같은 거는 쟤는 적어도 3개 이내 정도. 그러니까 뭐 맥스웰 방정식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키르요프 법칙 뭐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3개 이내가 돼서 이것도 넘기면 안 돼요. 왜냐? 이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레벨 1과 레벨 2에 대해서 각각 설명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은 시험이 왔어요. 자, 우리 시험 30분 전에 적어도 강의실에 도착하겠죠?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막 오수선하고 친구들끼리 막 기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친구들 얘기 잠깐 듣다가 이제 교수님이 슬쩍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수님 아직 안 들어왔죠? 조교님이 들어와서 막 조교님 한수씩 막 시험지 정리하고 막 이거 세고 있어요. 그때 레벨 1을 딱 피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1을 펴가지고 한 번 본 거를 이미지 형태로 남기는 목적으로 10분 전부터 이거를 계속 보면서 봤다가 내가 외워졌나? 눈 감고 생각해보고 봤다가 내가 눈 감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레벨 1 노트입니다. 자, 그럼 레벨 2는 뭐냐? 레벨 2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사실 요거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험 성적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고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 부정행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레벨 2는 조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레벨 1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파악되면요. 레벨 2는 어떤 목적이냐면요. 보고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조교님이 자 보던 거 집어넣어라 할 때까지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야 날 딱 말해. 야 거기 넣어 빨리 집어넣어. 그리고 교수님도 왔어. 막 나만 하고 애들 막 다 집어넣고 막 애들 막 뒤 돌아와서 나 보고 있어. 그때 마지막에 딱 보고 딱 넣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요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몇 개 없기는 하지만 죽어도 안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장 1분을 이상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지든 답안지든 둘 중에 하나 먼저 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맨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맨 앞자리에 앉는 애는 시험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애는 시험이 종료됐을 때 뭐 가장 늦게 낼 뭐 그런 약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장 늦게 내면서 마지막까지 잡았으면 이미 그 시험은 조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조교님이나 교수님한테 눈치 보이지 않으면서 바로 손들고 질문할 수 있고 시험지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험 보러 가면은 가장 맨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요. 뒤에 친구들이 언제 나갔는지 신경이 안 쓰니까 시험을 내 페이스대로 풀 수가 있어요. 시험짜리 관련한 팁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맨 앞에 앉아서 했다가 조교님이 시험지를 나눠주려고 하기 전까지 보다가 집어넣고 조교님이 나눠주면 그게 시험지는 답안지는 여기 있던 거를 바로 거기다 옮겨 적는 겁니다. 대신 이거 보고 옮겨 적으면 그건 부정행위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교님한테도 내가 이걸 확실하게 집어넣었다는 걸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고 가방 안에 집어넣고 기다린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다가 레벨 2를 바로 적습니다. 왠지 알아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요. 토시 한두 개 정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레벨 2 같은 경우에는요. 죽어도 안 헤어지고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뭐 1번이 아니라 6번쯤에 나왔을 때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외웠었는데 하고 레벨 1 정도로 서술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고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레벨 2 노트 같은 거는 시험지든 답안지든 가장 먼저 받는 거에다가 한쪽 귀퉁이 제일 첫 번째 면에다가 옮겨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고 대신 주의할 게 절대 부정행위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좀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조교도 했었고 뭐 시험도 봤었고 했으니까 조교님이 야 집어넣어 했는데도 막 끝까지 안 집어넣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지는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앞에 앉으란 거예요. 맨 앞에 앉아야 여러분들이 빨리 받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빨리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웬간하면은 끝까지 보되 부정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고 팁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하자면 무엇을 외워야 할지 외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예습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수업 시간에 그거를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서 문장 형태로 책에 나와 있는 걸 적는 게 아니라 딱 외워야 될 그 포인트들을 딱딱딱 적어 넣으라는 거고요. 레벨 2를 저 필기할 필요 없어요. 레벨 1에 대해서만 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한 내용만 적어 놓은 수첩을 만들어라 라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 만드는 여러분의 그 자습서 같은 그런 전체 내용 적혀 있는 깔끔한 노트 말고 진짜 외울 만한 내용들만 적혀 있는 기출문제, 빈출문제인 이런 것만 적혀져 있는 노트를 만들 때 두 가지 계층화해서 만들어라. 레벨 1은 대충 문구적으로만 뜻만 맞으면 되는 거. 레벨 2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 구분한 다음에 10분 전까지 레벨 1을 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 들어오고 조교가 시험지 나눠주기 직전까지 레벨 2를 본 다음에 탁 닫고 탁 하는 그 느낌으로 레벨 1, 2를 만들어라. 요렇게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감이 오겠죠? 벼락치기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 시험 하루 전이야. 공부할 거 너무나도 산더미고 수업 하나도 안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바로 레벨 1, 2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중요한 거부터 기출문제, 기출문제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걸 공부를 한 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나머지 거를 천천히 뻗어나가고 시간이 되는 만큼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맞거나 다른 관련 없는 문제에서라도 그냥 일단 적어놓으면 부분 점수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C나 F는 명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대생이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막막한 기분을 제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 준비해봤고요. 이제 학기 시작하시죠. 이제 다음 학기 들어갔을 때 퀴즈나 중간고사가 왔을 때 미리미리 대비하고 수업 시간 가기 전에 예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학기도 화이팅 하세요.